기출문제 3번. 3번 보시면 우리가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40만 원이다.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 뭐라고 했어요? 가처분 소득. 전에 들었던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 뭐라고 했어요?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였어요? 나의 소득에서 비소비출을 뺀 게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은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돈, 내가 월급이 다 쓸 수 있진 않잖아요. 그죠? 세금도 떼야 되고, 뒤에서 배웁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40만 원인데, 하나는 레스토랑을 가면 1회에 A하고 B가 있는 거죠. A는 8만 원, 그 다음에 16만 원, 23만 원, 29만 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레스토랑 한 번 갈 때는 나에게 만족감을 8만큼 준대요. 그 다음에 뭐 만 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8만 원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16만 원, 뭐 23만 원, 39만 원 이렇게 준대요. 그 다음에 뮤지컬은 한 번 갈 때 25만 원, 45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25만큼, 45만큼. 그 다음에 B는 10, 19, 뭐 18, 31. 그러면 A는 어떨 때 만족감이 제일 크냐? 지금 4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레스토랑 4번 가거나 뮤지컬 2번 보거나 아니면 레스토랑 2번과 뮤지컬 1번 보거나 이런 거죠. 또 조합이 딱 3개밖에 없으니까. A는 어떨 때 가장 커요? 만족감의 크기가 언제 가장 커요? 뮤지컬 2번 볼 때죠. 제일 크잖아. 45. 외식은 39밖에 안 되고 29밖에 안 되네. 29. 그리고 한 번, 2번 해봐야 41. 뮤지컬 25와 레스토랑 2번 하면 16. 41이죠. B는 언제가 제일 커요? 레스토랑 2번 하고 뮤지컬 1번. 이렇게 합하면 제일 크죠. 19, 18, 그러면 37.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경우가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2번 한 번 했죠. 두 번째,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크기는 A는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8만큼 커졌고 B는 9만큼 커졌죠. 왜? 하나는 8에서 16이 됐잖아. 2회 가니까. 그리고 한 명은 10에서 19가 됐잖아. 하나는 8만큼 커졌고 하나는 9만큼 커졌죠. 3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 1회 관람할 때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자, 고급 레스토랑 한 번 외식할 때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고급 레스토랑 한 번 외식할 때 기회비용 뭐냐고. 네? 뭐예요? 자, 레스토랑 한 번 외식할 때 기회비용이 뭐예요? 뮤지컬 2분의 1이죠. 뮤지컬 2분의 1. 왜? 10만 원이잖아. 레스토랑 한 번 하는 건 10만 원이잖아. 1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어. 뮤지컬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 한 번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 한 번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레스토랑 한 번에 뮤지컬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네. 왜? 이거 한 번 할 때 이거 2분의 1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비용이 올라가면 자, 레스토랑 한 번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뮤지컬 1회에 관람할 때 자, 잘 보세요. 레스토랑 한 번에 대한 기회비용 뮤지컬 2분의 1. 거꾸로 뮤지컬 한 번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레스토랑 2번 할 수 있는 거죠. 2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레스토랑의 가격이 올라가면 만약에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됐다고 쳐봅시다. 15만 원. 그럼 뮤지컬 한 번에 대한 기회비용 어떻게 됐어요? 몇이에요? 10에서 15만 원 됐어. 그럼 몇 번이에요? 몇이에요?
뮤지컬 한 번에 대한, 봐봐. 지금 2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거 레스토랑 15만 원이 됐다고. 뭐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쉽게 해줄까 그러면? 20만 원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뮤지컬 한 번에 대한 기업은 얼마 돼? 레스토랑 몇 번? 한 번이잖아. 레스토랑 비용이 20만 원이니까 뮤지컬 비용도 20만 원이니까 이제 뮤지컬 한 번 갈 돈으로 몇 번 갈 수밖에 없고 레스토랑 한 번밖에 못 가잖아 이제. 그러면 기여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기여비용이 예전에는 뮤지컬 한 번에 대한 기여비용은 레스토랑 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뮤지컬 한 번에 대한 기여비용은 레스토랑 한 번으로 줄었죠. 그럼 기여비용 어떻게 됐어요? 기여비용이 줄었잖아. 왜? 예전엔 두 번이었는데 지금 한 번이잖아. 우리가 기여비용은 감소합니다. 감소. 레스토랑의 비용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감소합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우리 15만 원 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20만 원으로 15만 원짜리 몇 번 해? 한 번 하고 5만 원 남잖아. 그럼 한 번 하고 20분의 5지. 그럼 뭐예요? 1과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5. 어쨌든 2에서 4분의 5로 줄었잖아. 4분의 5. 그리고 20만 원 되면 1로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 뮤지컬에 대한 기여비용은 감소합니다.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만 관람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A는 우리가 뭐죠?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무슨 경제체제? 시장. B는요? 계획이죠. 우리나라는 뭘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시장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 국가가 개입하죠. 혼합입니다. 혼합.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정부는 생산활동 하지 않는다. A든 B든 다 생산활동 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공공재라든 이런 우리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B는 국가가 주도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생산물의 수량과 종류는 생산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어디에서? 시장에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맘대로 시장 경제 시장을 가봐야지. 내 맘대로 만들면 안 팔리지 당연히. 옛날에 내 친구가 학원 하는데 지 맘대로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지식공작소를 만들겠대. 지식공작소가 뭐냐 그러니까 학원인데 뭐 영화나 아니면 다큐를 보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국어적인 지식과 어떤 논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다. 애들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필요할 거다. 지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단지 5만 장 뿌렸죠? 한 명도 안 와서 한 명도 안 와. 될 것 같은 걸 해야지. 지 맘대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항상 뭘 보라고? 시장을 봐야지.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리얼. 경제활동의 목표로 분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가. 자, 어디가 더 형평성이 강조돼요? 계획. 자, 정답은 2번 되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한 달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곡물과 육류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교이죠? 비교이.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동일하고, 투입 요소도 동일하고. 자, 그러면 봅니다. 비교의 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습니다. 곡류가 있고, 육류가 있습니다. 자, 10개, 20개, 그 다음에 20개, 50개. 자, 그러면 기여비용 몇이에요? 갑국은 곡물에 대한 기여비용은 뭐예요? 육류? 육류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개. 여기는 2분의 5개. 그 다음에 이건 5분의 2개. 자, 그러면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곡물은? 곡물 누가 더 싸게 만들어?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싸게? 갑이. 그 다음 육류는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을이죠. 자, 그러면 갑은 곡물에 대해서 비교의가 있고, 또는 갑은 곡물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싸고, 그 다음 을은 육류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싸죠. 더 기회비용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교환 범위까지 봅시다. 갑은 곡물만 생산합니다. 곡물 한 단위를 생산하고 을에게 주겠죠. 교환해야 되니까 을에게 주는데 몇 개보다 많이 받으려고 해요? 2개보다 많이 줘라 할 거고, 그 다음에 을은 자기가 해도 몇 개 생산해요? 2분의 5개. 2분의 5개보단 어떻게 더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곡물 하나에 대해서 육류 2개와 2.5개 사이에서 뭐가 결정된다? 교역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1번, 갑은 육류 생산의 비교를 가지고 있다. 2번, 곡물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과 을국 중에 누가 더 작아요? 곡물은. 갑국이 더 작죠? 갑국이 곡물 2잖아. 을은 2분의 5고. 그 다음에 을국 육류 한 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곡물 1.5톤이다. 을국 육류 한 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곡물 5분의 2죠. 5분의 2. 0.4톤. 그 다음에 곡물과 육류를 1대1로 교환하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자, 곡물 1과 육류 1을 교환하면 누구만 좋아? 자, 갑은 2개 이상, 2개보다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손해죠. 그리고 을은 하나 받으면 2분의 5개보다 적게 줘야 되는데 한 개만 줬으니까 엄청 이기겠지. 그래서 을만 이기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번. 자, 2번 보시면 자동차 회사 경영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생산 비중을 높여간다. 무엇을 얼마나 하죠? 무엇을? 전기 자동차를 얼마나 늘린다. 두 번째, 해외 생산 시설의 50%를 내년 국내로 이전한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배 쪽에 가깝겠죠. 근데 나는 뭐예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국내에서. 그 다음에 다 생산 요소의 선택과 결합.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년 내에 자동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죠. 생산 요소. 어떻게? 기계로. 자동화로. 그래서 생산 요소. 노동력이 아니라 기계로.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유지한다.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 노동자에게. 얼만큼 분배할 것이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라는 분배죠. 정답은 2번 가시면 되고.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A 시장은 무슨 시장이죠? 여기 보니까 화폐 흐름이니까 화폐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는 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이죠. B는 생산 요소 시장. 그죠?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 거기 보면 리을에 보시면 니은이 증가하면 이게 뭐예요?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뭐예요? 요소 대가를 받는 거잖아. 가게가 그걸 뭐라고 했어? 소득이라고 했죠. 소득이 커지면 소비를 더 많이 하죠. 그럼 소비가 뭐예요? 소비 지출이 뭐야? 디귿이잖아. 디귿이 많아지죠. 디귿이 많아지면 뭐가 커져? 기업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니은의 증가는 기업과 디귿에 영향을 줘, 안 줘요? 주죠. 그래서 그것만 좀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A가 뭐예요? A는 생산이죠? 왜? 보관이잖아, 보관. 보관, 판매,
운송 다 뭐였어요? 생산이었잖아요. 생산. 부가치를 증대시키는 생산. B는 강의, 즉 서비스를 구입한 거죠. 서비스 구입. 뭐가 됩니까? 소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생산, B는 소비가 됩니다. 성과급을 받았다. 분배죠. 성과급을 받았다. 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을 구입했다. 생산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거. 이거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죠. 생산입니다. 그 다음 이윤국대화 뭐가 됩니까? 기업의 목표죠. 기업의 목적, 이윤국대화. 그러면 우리가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죠. 그래서 생산의 주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윤국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7번입니다. 7번. 7번 보시면 A기업은 2011년에 흡연을 금지시키고 흡연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2012년에는 금연을 약속하고 지키면 상금을 줬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일단 2011년에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을 한 거예요. 부정적 유인이고 2012년에는 긍정적 유인이 됩니다. 긍정적 유인. 자, 1번. 2011년 부정적 유인을 활용했다. 맞죠? 이번에 성공자에게 편익은 10만원. 2012년에 금연을 성공하면 나에게 얼마가 들어와요? 10만원 들어오죠. 편익 10만원. 2011년과 12년 모두 경제적 유인 둘 다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 흡연자의 금연을 한 편익은 11년과 12년이 같다. 흡연자 금연하면 11년은 뭐예요? 그냥 벌금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12년은 상금을 10만원 받잖아. 10만원. 벌금 안 내는 것뿐만 아니고 나는 상금을 받잖아. 우리가 편익 자체가 같지 않죠. 다음에 자, 8번입니다. 8번.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것은 우리가 시장 가치 있었잖아요. 경제적 가치. 우리가 시장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환 가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교환 가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재시문이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만 하시라고. 시장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교환 가치예요. 교환 가치. 근데 우리가 이 교환 가치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보통은 시장 가치 하면 교환 가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파는 거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교환 가치 말고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어요. 효용.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근데 물은 교환 가치는 낮죠. 물은 왜 안 팔리잖아. 잘. 지금은 팔리지만 옛날에는 안 팔린다. 쉽게 말하면 지금 얘기해봐. 공기 교환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안 팔리잖아. 요즘에 또 누가 판다던데. 저 알프스 산에 가가지고 뽑아가지고 예전에 저 샀었거든요. 이마트에서 공기 팔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얘가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뭐죠? 그거 있잖아요. 모기약처럼 생긴 거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뿌리면 이제 거기서 공기가 나오고 해서 압축해가지고 이마트에서 엄청 팔았다고. 내가 신기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그 다음부터 안 팔더라고. 망한 거죠. 왜? 시장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공기가 교환 가치는 없죠. 그래서 교환 가치는 없다고. 사람 살 거예요? 공기? 살 거 안 살 거잖아. 교환 가치 없다. 사람의 욕구에 비해서 너무 많아. 그래도 쓸만한 게.
근데 효용 가치는 있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그냥.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엄청 크지만 교환 가치가 낮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소성이. 공기가 만약에 희소했어 봐. 희소했어 봐. 그러면 엄청 효용 가치 높으면서 교환 가치 높았겠지.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뭐 때문이에요? 효용 가치는 물에 비해 떨어져. 하지만 교환 가치가 큰 거야. 왜? 희소하니까. 희소하니까. 물보다 훨씬 희소하지. 다이아몬드가 물만큼 있어봐. 그럼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야, 나의 영원한 사랑을 표시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주면 버려버리죠. 여자친구가. 뭐야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놀린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내 사랑의 징표하고 돌멩이 하나 주면 여자친구가 뭐라 하겠어. 똑같은 거지. 공기만큼 아니 물만큼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안 팔리지.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희소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인가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무엇을이죠. 무엇을 기업이 사원수를 늘릴 것인가 공장 자동화 설비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기계로 아니면 노동으로 생산 요소의 결합. 그 다음에 주말 여가 시간에 낚시를 포기하고 등산을 가는 것. 낚시를 포기하고 등산하는 것을 리을에 해당한다. 리을이 뭐예요? 분배 문제가 아니죠. 주말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뭐 상품이면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뭐 그냥 여가를 이제 즐기는 거니까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뭐 기회비용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지만 그게 여기서 분배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정답 4번이었고 10번입니다. 10번 가시면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제와 A, B일 때 B일 땐 AJ를 선택한대. 그럼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편익이 B보다. 그 다음에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제와에 C가 추가되자 갑의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얘가 요걸 선택했어? 그러면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거잖아. 그런데 뭐래요? 기회비용은 C제로 받겠대요. 그럼 얘가 얘보다 높은 거잖아. 얘가 얘보다 높은 거라고. 그 다음에 바뀌었고 B제를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B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변함이 없다. 그럼 여전히 C네? 잘 봐. 그러면 A가 높은 거예요? C가 높은 거예요? A가 높은 거야? C가 높은 거야? 저봐, B를 선택하니까 포기한 것 중 가치가 높은 게 뭐래요? C래잖아. 여전히 똑같대잖아. 그러면 C가 제일 높다는 얘기죠. 왜? A, B 중에는 누가 더 높았어? A가 더 높았잖아요. 맞죠? A가 높았죠. A를 선택한다잖아. 그리고 A, C 중에 누가 더 높아? C. 그럼 뭐예요?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시험 보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는 전년 대비 판매 수입 증가율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뭘 이제 보냐면 증가율, 증감률, 변동률, 변화율 이런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자, (10번이요) 10번 왜? 아, 변하지 않았다니까? 아, 그러네. 그죠? 그러네. 그러면 A가 높은 거네. C보다. 그죠?
B보다. 잘못 봤어요? A가 높은 거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B가 A보다 높은데 AC는 누가 더 높아요? AC 중에 누가 더 높아? A가 더 높죠? A가 높죠. 자, 그래서 그러면 순서대로 가니까 A, C, B가 됩니다. 큰 거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12번. 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자, 증감률인데, 증감률. 우리가 만약에 2000년, 2005년, 2010년 우리가 경제 성장률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5%, 3%, 1%.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어요? 경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플러스니까. 계속 전년도를 100으로 놓으면 105가 되고 105에 3%니까 108점 몇이 되고 108점 몇에 1%니까 109점 몇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이란 얘기는 얘와 얘가 똑같다. 이퀄이라. 왜? 그대로라는 얘기니까. 0. 성장한 게 없어.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 수입 증가를 보니까 2009년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었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늘었고 11년도 늘고 12년도 늘고. 그럼 언제가 제일 커요? 12년이 제일 크지. 계속 늘었으니까 12년까지. 12년이 제일 크죠. 그래서 판매 수입은 12년이 제일 큽니다. 언제가 제일 낮아요? 많은 쓰였던 2009년이 제일 낮겠죠. 9, 10, 11, 12 중에 9년이 제일 낮고 12년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수입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판매 수입 중 우리가 이윤의 비율을 보니까 2009년은 20%, 21%, 18%,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봅니다.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이윤이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이윤이 감소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수입이야. 수입. 이윤은 수입에서 뭘 빼줘야 돼요? 비용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수입은 감소했지만 비용이 더 감소했으면 이윤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알 수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수입이기 때문에. 2번 전년 대비 2010년의 이윤 증가율은 우리가 3%이다. 그러면 전년 대비 2010년 이윤 증가율은 3%이다. 이건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전년 대비 이윤 증가율. 자, 보니까 옆에 판매 수입 중 이윤의 비율이 나오네. 판매 수입 중. 그러면 2010년 이윤 증가율은 3%이다. 2010년 이윤 증가율은. 자, 수입 증가율이 3%죠? 3%예요. 이윤의 비율은 21%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100억을 벌었어. 수입이. 그 중에 우리가 이윤이 20%야. 그럼 얼마예요? 20억. 20억. 자, 그런데 얼마가 됐냐면 150억이 됐어. 수입이 여전히 판매 수입은 20%야. 그럼 얼마예요? 얼마? 판매 수입 얼마? 아니, 이윤 얼마예요? 얼마예요? 30억이죠? 30억.
자, 판매 수입 몇 프로 증가했어요? 몇 프로 증가했어요? 50%. 판매 수입 중 이자율이 변화가 없죠? 얘 이윤 몇 프로 증가했어요? 50%. 무슨 의미냐? 얘가 그대로면 판매 수입이 늘면 그 판매 수입 는 비율만큼 얘가 그대로니까 얘 속의 비중도 그대로니까 뭐예요? 이윤도 얘만큼 올라간다고. 50% 올라가니까 얘도 50% 올라가. 알겠어요? 이 비율이 그대로면. 비율이 그러면 얘가 50% 올라가니까 얘도 50%예요. 똑같은 거예요. 봐봐. 뭐가 똑같냐면 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 전체 인구가 50% 늘었다. 그런데 흡연자는 뭐야? 흡연자는 예전에도 20%였고 지금도 20%다. 그럼 흡연자는 몇 명 늘었냐? 당연히 50% 늘지. 똑같은 말이야.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이건 사회문화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경제에서 활용될 수 있고.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잘 봐. 전체가 50% 늘었다고. 그러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라면 얘도 뭐예요? 얘가 올라간 만큼 얘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100명 중에 20명, 150명 중에 30명. 똑같잖아. 50%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근데 지금 얘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얘의 비율보다 더 커져요, 작아져? 더 커지겠지, 당연히. 커지겠지. 잘 봐. 전체 수입이 3% 증가했어요. 2010년에. 그런데 판매 수입 중 이윤의 비율이 20%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전체 수입도 그냥 3%죠. 전체 수입도 3%고 이윤도 3%야. 근데 21% 늘어버렸지, 이윤은. 그럼 어떻게 돼? 전체 수입이 는 것보다 이윤이 어떻게 돼 있어?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가죠. 이해가 안 되면 놔두세요. 이해가 안 되면 놔두시라고. 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되시면 다 처음에는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리면 그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 모시면 안 되죠. 다른 시험 봐야죠.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야. 처음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다 보면 나중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윤 증가는 3%가 아니죠? 3%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011년에 전년에 비해 판매 수입이 감소했다. 자, 전년에 비해 판매 수입 감소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판매 수입 증가했죠?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은 2010년. 맞죠? 네,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 우리가 기회비용 하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안 해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따질 때 기회비용을 계산하잖아. 기회비용. 왜?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알아야 되죠. 기회비용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회비용을 계산하는데, 이때 이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여기에 포함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 있어. 여기에 이걸 이 비용을 계산해서 만들 때 이걸 뭐 다 더하고 명시적 비용 더하고 암묵적 비용 더해서 기회비용이 나오잖아. 근데 그 더할 때 계산하면 안 되는 비용, 그게 바로 뭐냐면 매몰 비용이라는 거야. 매몰 비용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우리가 따지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 왜? 매몰 비용이 뭡니까?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회수되지 않는 비용, 또는 뭐 문제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계산하면 안 돼. 왜? 매몰 어차피 회수가 안 되니까 이건 계산하면 안 돼. 앞으로 실제로 들어갈 비용이나 아니면 비용이 들어갔어도 회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계산하겠지만 어차피 안 되면 계산해봐. 옛날 본전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내가 본전 생각해서 앞으로 이익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건 비합리적이라는 사람이에요. 비합리적인 사람.
어차피 회수 간다는 건 포기하고 앞으로 이익이 안 날 것 같아? 빨리 접어야지. 더 빨리 접어야지. 들어간 돈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저걸 계산하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든지 운영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매몰 비용.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월 수입 1,000만 원이에요. 월 수입 1,000만 원이고 각종 경비는 월 4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장식비를 5,000만 원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고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600만 원 월급 받고 상가 임대는 월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단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요소 보호자면 실내 장식비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계산하지 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내가 사업을 할 때 기회비용을 따져봐야죠. 사업을 할 때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편익 얼마예요? 사업의 편익 얼마예요? 사업할 때 편익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니까 1년에 얼마예요? 뭐 그냥 일단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 그러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얼마? 명시적 비용 얼마? 얼마예요? 명시적 비용. 거기 경비 얼마 들어가? 400. 400 들어가잖아. 경비가 실제로 들어간 돈 아니면 회계적 비용. 그 다음에 내가 암묵적 비용은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암묵적 비용 얼마예요? 700. 그러면 뭐예요? 빼주면 마이너스 100. 그건 뭐예요?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사업은. 그러면 이거 거꾸로 우리가 직장 따지면 직장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직장 편익 얼마예요? 700이잖아요. 700. 월급 1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 월급 600, 임대료 100. 700. 그 다음에 비용,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회사 다니면 비용 얼마야? 빵. 0이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사업했으면 얼마 벌 수 있었어요? 600. 그러면 순편익은 플러스 100이죠. 직장을 다니는 게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 정답은 2번 됩니다. 2번. 다음에 사업을 유지할 때 기회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리얼이 뭐죠? 리얼 600만 원 월급. 자, 사업을 유지할 때 기회 포함되죠. 다 암묵적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번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다 하시고 가셔야 돼요. 하시고 다시 두 번 듣는 사람들은 느슨해지면 안 돼.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느슨해지면 들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고 그때 좀 내가 약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가야지. 바로 왜냐면 11월 기출이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내용, 내가 오늘 풀었던 내용, 나중에 이제 끝나고 주간 평가 보는 내용, 그 문제만이라도 다 소화하고 간다. 다 소화하고 간다. 그 정도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보시든지 노트 한번 보시고 그 문제는 다 소화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게 이제 결과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늦었어요. 우리가 1시부터 식사인데, 그래서 한 2시 15분까지 식사하시고 2시 15분에 뵙겠습니다.